평등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이제 이 무량한 예연 중에서 평등년이 있고 차별년이 있다고 했는데, 차별년은 앞서 말했고 평등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불보살이 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도록 원하는 작용은, 그 원하는 마음은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들한테 다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처님이 뇌인이 됐을 때 우리 진여 자체상 자체가 부처님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진여 자체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뇌인들이 어떤 수행자들한테라도 끊임없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죠. 이것은 어떤 수행자는 진여가 더 많이 작용하고 어떤 수행자는 진여가 더 적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진여의 내적 인의 작용력은 다 똑같듯이 위연의 불보살님들도 중생들을 위해서 다 그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삶에서 바람직한 삶으로 가르게 하는 그런 그 마음과, 그 다음에 그 걸림없는 그 훈습력, 불보살님들이 인연에 맞게 하는 그런 훈습력이 항상 한 것은 외연으로서 평등하다. 왜냐하면은 그 불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동체의 지혜의 힘, 이 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가진 순간부터는 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양 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이입니다. 이. 그 다음에 무상이 됐을 때는 전부 다 동이 됩니다. 이 동이라고 하는 말은 무상, 상과 상이 동하다는 말이 아니고, 상 그 자체가 무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인연처에서 자기 열림,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자기 열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비움, 이 비움이라고 하는 특징이 같다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무슨 말로 형용할 수 있는 모든 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체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연기법의 자기 열림에서 일어나는 함께 삶을 이뤄가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을 해체하고 있는 힘이 동체지력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자기 비움이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왜 비움이 전제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 자체는, 모든 삶 자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받아들임과 비움을 연속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또는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이 돼 끊임없이 자기 상을 해체하고 있는데, 상의 다름 가운데 그 상의 다름을 해체하면서 상의 동일성을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무상이 되는데, 이 상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움을 하고 있는 힘, 그것을 동체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힘들은 모든 중생의 상 다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상 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움 측면에서 보면은 외연들이 전부 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움은 좀 더 많이 해주고, 무슨 이런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움은 좀 적게 해주는 게 아니고, 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함께 같이 작용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체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자기 해체를 의미하고요. 상이 돼 상 스스로가 자기 해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체 중생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뭘 듣는가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부처님의 모형을 드러내 보이는데, 뭘 통합니까? 동체지력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만일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견문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견문을 따르려면은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묘용이 나오는 것이지,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아니까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따른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했을 때 아주 그 수행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디아나라고 하는 그 인도 말의 디아나라고 하는 인도 말이 중국말로 변할 때 이제 선이 됐는데, 이 디아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생각을 버리라 한다는데 생각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하되 생각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생각들을 잠시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망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망념인데, 그것의 가장 큰 보기가 뭐냐면 시험보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 칠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 보면은 이 시험의 답안지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써놓으면 점수가 좋고 그 답을 안 쓰면 점수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시험지로 내보내는 거죠. 물론 논술이나 뭐 특징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 사회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논리적 틀이 바뀌려고 하면은 전 시대가 새로운 어떤 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과학에서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러죠.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또는 그 사회 전체가 생각하는 틀이 바뀌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근래에 가장 큰 그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대로 옛날부터 이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해가 나오게 되고, 허블에 의해서 실제로 공간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 관측된 이후로 점점 하면서 보니까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발생됐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빅뱅 이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 정상 우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있었다, 애초부터 하는 우주론이 이제 굉장히 우세하다가 여기에 대한 맹점들이 이제 점점 발견되고 빅뱅에 대한 그 증거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가 다 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처럼 됐기 때문에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정상 우주론은 우리한테 망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빅뱅이다 하는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것 이외에 다른 생각이 되지 않으면 이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이라고 해요. 선. 선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일에 이렇다라고 하고 하는 말을 하면은 나로 하여금 잘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죠. 이쪽 생각을 이쪽 생각으로 바꾸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바른 훈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부처님의 묘용을 드러내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보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이 묘용을 드러내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아가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맞는가? 라고 자기 자신한테 되물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망념의 지배로부터 점점 벗어나도록 하는 묘형이 이제 정념이죠. 그것은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켜만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몸에서도 아픔이 발생하면 아픔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과 아픔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은 서로 이제 다른 거죠. 처음에는 우리는 그것이 손에서 물리적 현상으로서 아픔이 왔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되어 온 생각하는 방법이었는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우리가 기존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저 아픔이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진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이 아픔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하고 그리고 아픔을 자각하는 심리적 현상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점점 더 나중에 보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어디로부터 발생되느냐 하면은 마음으로부터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난 그 아픔의 현상조차도 사라져버린다.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아픔으로 느끼고 싫어함으로 느꼈던 그런 어떤 심리 현상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여기서 일어난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로 아픔을 주는 어떠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조차 사라진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이제 정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진 과정을 잘 지켜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마음 밖에 아픔을 주는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됐는데 이제 생각이 반대가 됐죠. 내 마음이 아파서 세상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것이 육조단경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바람이 움직이느냐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비로소 뭡니까? 삼매에 대한 체험이 있다. 이 삼매에 대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이 외양의 모양을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지나가지고 점점 마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평등한 부처의 동체지력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들이 무상한. 처음에는 이제 아픔이 밖에 있었고 나중에 마음에서 아픔을 만들어냈는데 마음이 아픔을 만들어내는 줄 알면 이 마음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은 근원적으로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체득할 때 비로소 삼매 속에서 누구나 다 무상의 자기 해체를 보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등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예전에는 물리적 사회 현상이 밖에 있고 우리를 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물론적 견해가 좀 강하죠. 우리는 살고 있을 때 마음이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이 마음에다 무엇인가 영상을 비춰주면은 마음이 반영해서 그걸 안다. 이것을 유물론자들이 반영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잠깐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일체 중생 시류 진여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때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인이라고 내적인 부처의 작용이고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기를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겠습니다. 이성적으로 하자. 근데 사실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은 격한 따라서 마음 가운데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 전두엽의 작용을 딱 감추게 시면은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은 감정적
그 기류만 있고 그것을 잘 판단하는 기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로 말하면 전두엽에서 다른 게 흔들리지 않고 뭘 잘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판단하는 능력이 19세기, 거의 20세기 초, 현재도 많이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인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능력인데, 누구나 다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잘 판단하고 계산하고 무엇인가를 생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가진 남자예요. 재산을 가진 남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어린애나 여자나 재산 없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럽에 사는 게 19세기에.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 이성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할 때 생각과 존재인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체론이죠. 실체인데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나 어린애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무상의 개념하고 철저히 달리 존재가 상의 개념을 갖고 있고 이 상이라고 하는 특별상을 가지고 있는 실체적 상황은 몇몇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중생의 진리적 상황하고 여기서 말하는 존재론적 상의 상황은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평등히 무엇을 볼 수가 없죠.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그 여성들이나 어린이라든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면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회가 점점 지나오면서 불평등이 커져서 이제 당시 19세기 후반에 유럽 사회가 엄청난 그 부조리가 있어서 거기에 반동적으로 일어난 사회 변혁 운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산주의 운동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성공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또 그이들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무산자가 힘을 갖고 다니면서 그 당시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행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산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변화는 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상이 해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자본주의가 그런 형태로 몰락해 가듯이 공산주의도 자동적으로 몰락해 가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스스로를 해체되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그래서 여기서 삼매 속에서 모든 수행자들이 평등히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보느냐면은 이와 같이 상의 무상을 통해서 보고 그것이 곧 마음이 일체를 만들어내는데 마음이 비면은 일체 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일어나면 일체 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제 상도 없고 무상이고 그러면서 또한 끊임없이 상을 갖고 나투는 이 두 가지 인연들이 잘 이겨져서 진여의 외적 작용을 통해서 진여의 발현을 돕는 거죠.